내가 진짜 실력이 있다고 하면 일단이라도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 세계 시장에 내놓아서 일단이라도 수출하고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겠다 싶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좋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여러분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치고 나가고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을 같이 지금 또 이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이제 특히 우리 그런 것을 같이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을 우리 현재 기업이나 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좀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 자리를 좀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신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주력산업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위기들이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기의 핵심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예. 과거와는 전혀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적이라고 하면 적이고, 새로운 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중국입니다. 예. 모든 기술 격차, 1년, 2년이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어떤 분야는 이미 벌써 우리보다 앞선 것도 있고, 우리보다 대등, 이제 거의 대등 내지는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현재 현재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 우리 산업,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1등 먹는 물건이 몇 개이냐 라는 게 아주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시장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이 지금 중국 여기 보시면 중국이 이게 2013년, 2012년 데이터인데요. 한 1,400개로 해서 한 1등을 하고 있고요. 역시 중국이 경제적 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2등을 한 700개, 미국 600개 해서 일본 200개에서 쭉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디쯤이냐면 여기쯤 있습니다. 64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64개라고 많겠구나. 그리고 상당히 작지 않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여기 앞나라들 보십시오. 이 앞나라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 OECD 선진국이 또는 산업 선진국 또는 어디 상당히 1등을 먹어주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나라만 딱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에서 구조 관광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관광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세계 시장에서 1등 먹어주는 물건이 물경 우리의 4배 가까이 됩니다. 228개.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1등한 물이 228개입니다. 로마 북쪽에 피레네 산맥 그 산지에 굉장히 강력한 산업단지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IT, 첨단 산업 제품들이 아주 출비합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1등 먹는 물건. 그런데 그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 기업도 우리는 이름을 잘 몰라요. 큰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1등 먹는 아주 강력한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영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있습니다. 홍콩은 굉장히 작은 나라죠. 인구 한 1,000만 명 좀 넘어가는, 사실 나라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하나의 도시잖아요.
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한계가 많습니다. 저걸 통해서 우리 뭘 느낍니까? 우리나라의 규모나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1등하는 물건이 대단히 작다. 아주 작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1등하는 물건이 그럼 이게 그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오랜 동안 가야 되는데 오랜 동안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건가? 뭘 보면 되냐면 우리를 64개가 1등인데 바짝 2등으로 쫓아오는 녀석들을 보면 됩니다. 녀석이라는 표현이면 나라들을 보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64개 중에서 지금 미국 중국이 12개, 미국이 8개에서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홍콩 여기까지 딱 치니까 32개입니다. 대충 한 32개 정도는 지금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이 쫓아오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경쟁력에 다 노란불 내지는 빨간불이 켜진 것들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우리가 정말 분발하고 노력해서 경쟁력 가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수가 된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1등하고는 64개도 안전치 않다. 안정하지 않다. 지금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이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한 1등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독일하고 지금 독일이 여러 가지 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독일하고 일본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히 여기 좀 고용 구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뭘 보시죠? 독일하고 일본 아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아주 굉장히 그런 그 일자리에 대한 아주 가장 모범적인 나라 중 독일인데요. 우리 허리가 없죠? 여기 허리가 있습니다. 예, 일본도 일본이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든든한 허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가 없습니다. 예? 앞에 있는 여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본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이 고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로 그 다음에 여기 주력산업 경쟁력, 그 다음에 수출 이게 전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인데요. 중국의 부상을 인해서 밑에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유지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이게 10에서 20, 30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이걸 끌어서 작은 기업, 중견기업 여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이것이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는 고용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일본어로부터 일본어로에서 데이터가 있었죠. 예, 여기에 일본의 수입 의존하는 기업들이 있었죠. 이 기업들이 일본의 큰 기업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라시키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지? 예? 그게 뭐지? 또 다이니폰 프린팅 들어보셨나요? 이런 기업들인 거라. 이런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쫙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소니, 히타치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아주 강력한 녀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아까 경쟁력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 그 부분 반드시 풀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일자리 문제에서 그 부분을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그림 이게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 경제구조에 아주 중요한 역.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좀 하신 건데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전략 중. 이 부분을 어떻게 살찌우게 여기를 어떻게 두껍게 할 거냐. 그래서 실력, 역량, 규모, 크기, 고용 이 부분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이걸 반드시 살찌우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제 한두 개 플레이어가 한두 개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아주 이 강한 허리를 만들어주는 거. 고용과 산업과 기술과 경쟁력 면에서 강한 허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반드시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 외국적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뭐 산업의 선진국이나 고용의 선진국들의 그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을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독일은요, 이쪽 여러 가지 수차, 유럽 전체가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GDP 성장률이나 상당히 아주 견조하고 우수하고요. 지난 20년 동안 실업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끌고 가는 주가 있을 정도 대단히 아주 훌륭합니다. 일자리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 흑자와 무역 수출 구조 아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원인들이 바로 뭐냐면 소위 이런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요즘 말하는 강소기업입니다. 전 세계 2013년에 전 세계 한 2,700개 정도라고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반틈 정도를 독일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막 20여 개, 이렇게 되고 조금 이제 그의 숫자가 좀 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이런 허리를 단단하게 갖고 가는 기업이 있는 나라가 성장도 견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그런 이 경제 구조를 가져간다. 우리한테 주는 아주 엄청난 교훈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작센주라고 있는데 그 주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독일이 이렇게 6개 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주가 구동독에 속한 주입니다. 1990년대 통독되기 전까지는 평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제가 없었고 배급을 받고 살던 나라예요. 조직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인당 GDP가 한 10,000불, 사회주의국가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10,000불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냥 저기 유지가 되고 계속 아마 그렇게 배급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은 혁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혁신을 했냐면 이 작센조 같으면 인구가 400만 명인데요. 굉장히 많은 작은 기업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 생겨나냐면 하도 기업이 많아가지고 인당 평균 임종원 수가 10명이 안 됩니다. 8명에서 9명. 여러분, 8명에서 9명 되면, 굉장히 조그만한 소그룹 같은 게, 저게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들의 주업종은 광학, 소재, 부품, 기계와 같은 독일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제조업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4년 전에, 3년 됐네요. 우리 삼성그룹에서 이 독일의 노발레드라는 회사를 한 몇천억 원을 주고 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1억에서 출발한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기업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엄청난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당 GDP가 굉장히 높고요. 거의 이 정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10년 사이에 이렇게 높은 인당 GDP가 늘어났죠. 20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강한 허리를 만들고 강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오스트리아는요,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서울의 한 2-3개 구 정도 합친 것밖에 안 되죠. 저게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남한보다 조금 작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여기 이 나라 저 인당 GDP는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46,000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강소기업 수로 인해 전 세계 2,700개 중에 독일 1등이요, 미국 2등, 일본 3등이 오스트리아가 4등 합니다. 그런데 99% 기업 전체의 99.6%가 250인 미만 기업이에요. 여러분 공항 가실 때 짐 이렇게 나르는 벨트, 그거 혹시 그 오스트리아 찐지 알고 계셨나요? 예.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을 겁니다. 마켓쇼 1등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엔진 부품이 있는데요. 엔진 부품 아주 작은 기업인데 마켓이 1등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팔 뿐만 아니라 일본의 토요타, 그 다음에 미국의 GM, 독일 회사들, 유럽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작은데 아주 강한, 종업 300명, 종업 500명, 이런 정도 규모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1등을 먹어가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꽉.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취업률 대단히 높고요. 일자리도 많습니다. 혁신 능력 전 세계에서 9위 하고 있고 상당히 아주 견조한 그런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만 절대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잘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 최근의 연구원 여러 가지 아주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런던의 북부 지역에 여기 테크시티라고 여기에 과거에 아주 굉장히 굉장히 황무지처럼 이게 또 곳인데 그 부위에 거기에 굉장히 큰 창업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개 한 2년 3년 사이에 15,000개 기업이 해서 약 한 5만 명 또는 10만 명 정도를 이제 고용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이런 새로운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거의 뭐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금 여기를 커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여기에 새로운 그런 경쟁력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 유럽 얘기만 하니까 뭐 유럽은 오래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대만도 아주 잘합니다. 대만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만이 여러 가지가 뭐 아주 특별히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요. 이 대만의 IT 기업들의 매출이 웬만하면 거의 뭐 전년도 대비 2배, 3배씩 큰 회사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100대 IT 기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계속 4개밖에는 없습니다만 여러 해 동안 대만은 시작 자체는 하나로 출발하더니 1년에 뭐 2개씩 3개씩 있는 거지만 20개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 계신가요? 자전거 타시는데 자이언트라고 자전거 혹시 좀 비싼 자전거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자전거인데요. 마켓시어 1등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뭐 그런 생각해서 자전거가 무슨 거기에 첨단 기술이 있고 그게 무슨 큰 저거 아닙니다. 시장을 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 이들을 본 거죠. 30만 원짜리 40만 원 자전거가 아닌 200만 원, 300만 원 자전거를 타겟팅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걸 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작은 기업이 커졌습니다. 자이언트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유통이니 뭐 라면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성장한 전부 다 작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이런 혁신을 하면서 성장의 바퀴를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만은 뭐 아주 전통적으로 강하면 특히 강한 것이 이런 작지만 내가 도전하겠다. 그다음에 작지만 내가 기업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룬다라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아주 단단히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신주라는 곳에 연구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덕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대덕에는 아직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구소들만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박사님들 계신데 똑같은 시절 신주단지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현재 한 500개 정도의 그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TSMC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비팅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회사가 됐습니다. 전부 역사가 불과 안 되는 20년, 30년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데 아주 작지만 강하게 출발해서 그리고 성장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근데 대화에도요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도 있었는데 작은 기업, 이제 작게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은 뭐냐? 남들 혁신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정체하고 퇴보한다. 이게 또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얘기하면 애플, 구글, 뭐 또 요즘 같은 테슬라 같은 여러 가지 큰 기업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잘하고요. 아주 경쟁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기업들만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선에 아주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튀어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애플 역시 과거에 아주 작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의 미국 중소기업의 혁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93% 기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수는 83, 기업 수도 많고
R&D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미국 전체가 3.1%고 중소기업이 4.9%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1.2%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보다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를 혁신적인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이런 미국에는 큰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적 기업들이 GDP를 강력하게 기여하고 있고 강력한 일자리 창출에 바퀴를 돌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그 방향을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98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98년도는 우리가 그때 IMF라는 걸 얻어맞은 IMF를 우리가 당했었죠. 그래서 1달러가 2,000원 가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달러 2,000원 가는 거 보고서 이게 우리나라 돈이 휴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논문을 쓰고 사람들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1달러라도 달러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1달러 2,000원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진짜 실력이 있다고 하면 1달러라도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세계 시장에 내놓아서 1달러라도 수출을 하고 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이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겠다 싶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요거를 물건 하나를 제가 팔려고 그냥 잘 만들어서 인터넷에 내놓으면 팔리겠지. 안 팔려요 잘. 인터넷에 나가 잘 만들었으니까 잘 사갈 것이다. 그건 나의 착각이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세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전시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외국 전시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습니다. 하여간 요 물건 하나 제가 딱 팔고 이제 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전달을 하고 돈을 하나 딱 이제 돈 잔금을 다 받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케이스가 클로즈 됐다고 얘기합니다. 케이스가 클로즈 될 때까지 요 물건 파는데 100번을 미팅을 했어요. 이메일 쓴 거가 650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100번을 미팅을 했어요. 이 물건이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파니까 그게 시장에 진출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레퓨테이션, 이게 레퍼런스가 생기고 레퓨테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시장을 내가 다 먹었습니다. 2007년, 2006년, 2008년 일본 시장의 저 핵심 것들을 다 제가 다 마켓시어를 전부 1등을 하고 다 전부 다 제가 일본 시장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귀하게 생긴 겁니다. 100번을 가야 어디에? 고객한테, 그리고 시장에, 그 다음에 현장에 100번을 도전을 해야, 100번을 두들겨야 이 물건 하나를 판다. 내가 무슨 페이턴트도 있고요. 내가 내가 누구를 좀 알고 있고, 내가 무슨 말도 잘하고, 내가 무슨 기술과 지식이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100번을 갈 수 있는, 내가 100번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하고, 그리고 도전입니다. 내가 20번만 가고 30번 갔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마지막 글인데요. 이것은 제가 아주 몹시 좋아하는 건데 100번 가야 뜻이 이루어진다. 100번 가야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내가 진입한다 하는 큰 경험을 내가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이후로도 우리 회사에 또 우리 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전해야 된다. 100번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열린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나는 그건 아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 이제 여러 가지 핵심 기술 관련된 거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증착 기술이라든지 초정밀 기술, 스퍼터링,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액의 한 15% 이상을 아주 강력하게 R&D를 투자하면서 이제 R&D 혁신, 즉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시장에서 혁신성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시장을 유지하고 마켓시어를 1등으로 가져가죠. 제가 세계 시장이 마켓시어, 제가 몇 가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옵션은 내가 회사를 창업할 때 IMF 때 달러를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디어 처음 수출했습니다. 스웨덴의 조그만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 처음 했더니 그때 뭐 3명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제가 직접 물건 만들어서 스웨덴에 납품을 했더니 그때 한 2만 불 정도 그 온라인 입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외 출장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달러를 썼는데 내가 드디어 처음 달러를 벌었다. 그래서 그 번 2만 달러 중에서 1달러를 내가 출금을 해가지고요. 액자를 만들었어요. 안 잊어버리겠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수출 대금으로 받아서 내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보가 보물이 바로 이 보물입니다. 1달러 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3년도에 7천만 불 수출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천만 불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한 100등, 200등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수출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수출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매출액의 한 70%, 80% 정도를 수출합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 글로벌 세일즈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무슨 제가 모범 납세자 상을 받은 건데요. 이게 재정경제부 장관님이 주신 상인데 이 상에 조금 내가 부가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 상은 우편으로 배달받는 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상이 대통령상, 금상, 은상 하면 직접 오셔서 받으시지만 이 상은 상 중에 하바리상이라 직접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우편으로 회사에 계시면 우편으로 배달 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배달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국가에 세금을 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남겨서 국가에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도 월급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공무원들 월급도 드리고 국가를 돌리는데 행정을 하는데 내 돈을 내가 가지고 돌아간다 생각을 하니까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을요, 마치 저 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내가 마치 집에 가장과 같은, 우리나라의 가장과 같은 생각이 딱 드는,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걸로 국가를 돌아가게 하고 국가를 먹여 살리는구나. 저는 이런 그 자부심, 이 자부심은 이런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글로벌 세일즈를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종업원이 지금 한 300명 300명 이제 근처에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이따 회사에 나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그걸 다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핵심적인 협력회사 한 20개, 30개쯤 되는데 그 회사들은 저희한테 매출을 한 50% 이상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이 안 일어나면 거기도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들이 파는 회사에 평균 30명, 40명 이렇게 되니까 거기 한 4, 3, 12 해서 한 1200명. 우리 회사 종업원 한 300명에서 1500명. 한 3, 4인 가족 하면은 한 5000명, 6000명 정도의 먹고 사는 것을 회사 비즈니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국민 먹여 살리고 그리고 직업을 만들고 난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난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좋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여러분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신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치고 나가고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좋은 결과가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요. 제가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제목에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사는데 우리 두 가지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혁신이 됩니다. 근데 혁신을 열어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도전, 이 도전 정신. 힘들죠. 그리고 도전이라는 건 사실 그냥 뭐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찾아서 내 스스로 씨 뿌리고 내 스스로 농사 짓고 내 스스로 추수해서 내 스스로 내가 생존해 나가야 되네. 그게 생명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도전이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도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가만히 있으면 니 가겠지? 아닙니다. 한 발짝 가고 싶으냐? 성취하고 싶으냐? 그럼 한 발짝으로 움직여야 돼. 그럼 한 발짝만 간다. 그래서 도전해야 된다. 그 다음,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도전하면, 뭐, 열이면 10번 하면 10번 다 성공한 거 아니죠? 열에 8, 9번 실패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거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나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걸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트라이얼, 끊임없이 트라이얼하고 끊임없이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이름인데요. 일단 시도할 때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대차게 추진해라. 일단 간다. 그러면 도전해서 앞뒤 재지 말고 크게 들어가라. 그 다음 아까 개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네안데르탈 얘기했었죠. 고립되어 있고 이렇게 굴을 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방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팎에 더 좋은 곳을 두루두루 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새로운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말 새로운 것들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디자인,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 능력, 우리나라 젊은이들 능력은 다 같습니다. 100보 50법 차이 안 나고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 열정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더 차이 나는 건 주인의식 차이가 납니다. 주인의식은 무슨 주인인 게 뭐가 주인이냐면요.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위에 뭐 결제라인이 많아요. 과장도 부장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밑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밑에서 실무자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사장같이 의사결정해야 됩니다. 항상 묻습니다. 네가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이 일의 주인이 됩니다. 누구 지시를 받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능력 다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 뭐 갖고 있어. 거기에 주인의식. 내가 이 일의 주인이 된다. 내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다. 내가 작은 일이라서 주인이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바뀝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걸 이제 동료, 그 다음에 후배들 들어오죠. 그 밑에 학업자들 들어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내재화시켜서 계승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 하나를 좀 소개합니다. 명심보고만 있는 얘기인데요. 꿈에 대한 얘기, 씨앗을 심는 얘기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얻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 같죠?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콩을 심고 오이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오이 씨앗 보셨죠?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저 콩, 아주 작은 콩들이 있어요. 씨앗이 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럼 그 다음엔 이제
하늘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밑에 두 구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그물 천만회다. 참으로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긴 것 같지만 하늘은 그 한 알의 씨앗도 절대로 흘리지 않는다 이거야. 에? 우리가 그 꿈과 열정과 우리가 심은 그 자그마한 씨앗 그거 하나도 흘리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해드리는 뭐냐? 내 꿈과 내 뜻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야 된다. 심고. 그러면 하늘은 그 한 알의 씨앗도 흘리는 법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한다. 즉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명심보고의 천명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 돼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점 씨를 심어야 됩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열정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그것이 비록 아주 보잘것도 작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심게 되면 반드시 크게 자라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좋은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